인천공항 버스 노선의 독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정 면허를 가진 현 회사가 다른 회사의 운행을 막고 있습니다.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도내 투자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섬유 의류업종 중소기업이어서 사태 장기화 때는 도산 우려도 높습니다. 각 당의 총선 공천이 후보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안심번호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들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얼마 전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시외버스가 개통돼 이용자들이 반가워했는데요. 넉 달 만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기존 사업자인 대한관광이 소송으로 다른 회사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관광 측은 직통 노선은 운행하지 않은 채 경쟁업체는 모두 막아서고 있어 도민들 불만이 높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버스를 개설했습니다. 김포공항을 들렀다가는 기존 관광버스보다 3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됐고 요금도 6,500원이나 저렴해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운행 정지됐습니다. 버스 요금도 정말 저렴하고요. 시간 자체도 소요 시간도 짧고 해서 정말 편하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불편한 것 같습니다. 관광버스 사업자인 대한관광 리무진이 소송을 걸어 직행버스의 운행을 막은 겁니다. 법원은 지난 96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방문객 수송을 위해 한정 면허를 발급받은 기득권을 인정해 여행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선 연장 관련해서 행정소송 2건, 기점 변경 관련 1건,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모두 4건의 소송을 지금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익산 주민들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익산 시내와 멀리 떨어진 익산 인터체인지 근처에 간이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지난 10월 익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를 봉쇄한 것입니다. 대한관광 리무진은 이처럼 독점 노선으로 연간 7, 8억 원의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해당 월간 수입이 한 3천만 원이 넘어요. 직행버스 같은 경우 한 1,500이거든요. 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걸로 그렇게. 15년도가 99억? 매출이요? 네. 전라북도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공항을 가는 도민들은 버스 안에서 광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여행사 마음대로 책정한 높은 운임을 내고 있습니다. 공항버스가 과연 공익을 위한 대중교통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한 독점 권한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도내 입주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류 섬유업종 중소기업들인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업체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주의 한 의류업체. 정부의 공단 운영 중단 방침에 하루 종일 침통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북한 주민을 500명 가까이 고용해 개성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북한이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업체 자산마저 동결시키면서 업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선례가 없어요. 뭐 아무 상황도 없고. 완제품이라 좀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차가 한 대 들어가서 일부 좀 빼가긴 빼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좀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한 업체의 경우 이처럼 전주에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도 뭐 어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7곳으로 섬유와 의류를 생산하고 있고 모두 중소기업입니다. 현재로선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북한 임금이 우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인건비 차이가 크고 자산이 모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융자하는데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저희가 가능한 방안을 그분들 의견을 들어본 후에 업체들은 남북관계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사드 후보지로 경기도 평택과 대구, 군산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정될 경우 군사보호구역 개발 제한과 레이더 전파 피해 가능성이 제기돼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대책회의를 열고
새만금 내부와 인접한 군산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언급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문제의 핵심은 헬기의 소음입니다. 이전을 위해 전주시가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헬기의 소음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는 측정 방법의 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단체가 최근 전주 송천동 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제 헬기 이륙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모두 11차례 측정 결과 평균 최고 소음이 80dB가량이었습니다. 착륙 시 소음을 측정했더니 최고 소음 평균값이 85dB이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50dB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음도가 최고 92dB를 기록하는 등 이착륙 항로에서 각각 평균 80에서 85dB를 초과하는 소음도를 기록하여 헬기 운영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주시 입장은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측정치는 이보다 훨씬 낮은 40에서 50dB 정도인데 전주시는 측정 방법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음 피해 기준도 환경정책기본법이 아닌 공항소음법상 62dB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7일 연속 24시간을 그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소음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헬기가 물론 있을 때도 있고 또 운행이 안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주시는 현재 환경단체 요구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르면 이달 말쯤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환경단체나 주민과 이전과 관련한 대화를 지속하겠다면서도 환경 문제를 다룰 공식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국내 발생 환자가 없는데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감염 확산의 우려가 높다는 건데 도내에서도 방역의 비상입니다. 건강과 레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때 아닌 연막 소독이 한창입니다. 비좁은 기계식 주차장은 굉음과 함께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로 위 정화조에는 가루약을 뿌려둡니다. 해마다 겨울철에 하는 모기 방역인데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올해에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지카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예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순모기에 물려 전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머리가 작은 소두증 신생아 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남미에서 유행하던 지카 바이러스는 이웃 중국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 환자가 없는데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특히 발생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임신부들에게 위험합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유행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증상이 의심될 경우 빠른 검진을 권고합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분 중에 이제 고열이나 발진, 근육통, 결막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고요. 아직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감염 지역이 해외인 만큼 충분히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도내 이동 제한이 이번 주 모두 해제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이 2차 발생한 고창 돼지 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후 3주가 지남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농장 주변 3km 이내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 제한을 풀 예정입니다. 1차 발생한 김제 농장은 앞서 지난 4일 이동 제한이 해제됐으며 방역당국은 고창 발생 농장 주변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명절에 남은 쇠고기를 장기간 냉동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한우고기 1등급 등심과 우둔을 영하 18도에서 12개월간 조사한 결과
냉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방 산패도와 단백질 변패도가 증가해 12개월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12개월 냉동한 고기는 식약처 권장 기준을 초과할 정도여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빨리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선의 1차 관문인 정당 공천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고 국민의당은 조만간 공천 룰을 발표합니다. 국회 입성이 걸린 각 당의 공천이 어떤 방식이 될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이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의원 9명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룰은 100% 안심번호 공천제입니다. 안심번호 공천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조사 표본의 20배가량의 휴대폰 가상 번호를 받은 뒤 선관위 관리하에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제도입니다. 불법 착신이나 조작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 데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해 현역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차단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방식을 극복하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안심번호 경선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당 역시 1차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호남에서는 2차로 수기 선거인단 경선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수기 선거인단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 간의 토론회를 열어 선거인단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거 배심원단제와 유사합니다. 전문가 배심원제 제도를 적절히 혼합해서 또는 단독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새누리당은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경선 그리고 여론조사를 적절히 섞는 국민공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일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것이라며 30년 만에 치러질 당내 경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공정하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었던 제1야당을 견제할 세력이 형성되고 여당의 후보도 늘면서 20대 총선은 공천 과정부터 달라진 선거 판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 사업이 6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지난 2010년 4월 새만금 신시도의 휴게시설과 전망형 타워,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로 이스타 항공 계열인 새만금 관광개발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편의점 수준의 임시 휴게소 외에는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지만 농어촌공사는 사업자 변경 등 대책도 추진하지 않아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주식회사 한양컨소시엄은 지난 9월 이후 5달 동안 대한방직과 전주공장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양 측은 복합문화공간 건립 등을 검토했지만 인허가에 어려움이 예상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방직은 조만간 차순위 협상 대상인 부영과의 매각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명절 상경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판매는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 신장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계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명절의 의미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예전 같은 명절 특수는 기대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지역 내 고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버려지는 나무를 기증받아 활용하는 나무 은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김제 지역에서 졸업하는 중학생은 830여 명인데 이 가운데 70%인 580여 명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지난해보다 3%가 증가한 것입니다. 김제시는 관내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성적이 상위 5% 이내인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200만 원, 10% 이내면 150만 원, 15% 이내는 100만 원의 내고장 학교 보내기 격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가운데 활용이 가능한 나무들을 보관 관리하고 향후 녹지 공간과 숲 조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1억 1천만 원을 들여 나무 은행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용진면 운곡리에 나무은행 부지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나무 기증을 받는 한편 재활용 수목 찾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무주군은 400여 농가가 80헥타에서 천마를 재배하는 전국 최대 천마 주산지이며 사과 810헥타,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100헥타 등 1000여 헥타에서 특화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이상 기후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고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17억 5천만 원을 들여 방조망과 점적 관수, 비가림 시설 등 시설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주간에는 광활루원과 국악의 성지 등 전통문화를 즐기고 야간에는 지리산 자락의 별을 살피는 야간 특별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는 지난해 8개월 동안 야간 특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올해 도내 사립유치원들은 원비를 지난해보다 1%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돼 3년 동안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1% 안에서만 원비를 인상할 수 있고 원비를 동결한 유치원에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사립유치원 165곳 가운데 84%인 138곳이 동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전주가 영화 제작 장소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의 1분기 사용 예약이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전주 영화종합촬영소는 지난해 689번의 제작 촬영 횟수를 기록하며 대전, 부산 등과 함께 국내 최고 수준의 운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익산시 황등면 보산 8마을 해담아파트 47만 5,650원, 익산시 낭상면 석천리 중림동마을 10만 원, 성남리 내성마을 20만 원, 호암리 외돈마을 20만 원, 여산면 뒤어리 용기마을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남리 하옥마을 10만 원, 김제시 교월동 용현마을 25만 원, 교남마을 17만 원, 신풍동 성산 그린빌 아파트 17만 5천 원, 새만금 관광 1300호 안종태 기사님 11만 1,500원,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매요마을 30만 원, 서천리 서상마을 30만 원, 행정리 엄계마을 20만 원, 대강면 수옥리 수촌마을 10만 원, 사성리 석총마을 청년회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대강면 섬사모 족구회 10만 원, 무주군 분안면 구람리 율소마을 20만 원,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원봉산마을 13만 원, 월암마을 18만 원, 소양면 신교리 응암마을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은 모레까지 국내 현대미술 대표 작가 초청기획 전시를 선보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현대미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독립유공자 특별전이 오는 28일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있는 마중물 갤러리가 내일 하모니 앙상블의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코믹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가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대표 음식 발굴을 위한 시식회가 오늘 원광대학교 봉황각에서 있습니다. 순창구는 아빠와 함께하는 건강요리 체험교실 참가자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전북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오늘까지 201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이 3월에 개강하는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늘부터 전화와 방문을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
영화 울보의 이진우 감독이 오늘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다소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군산, 전주 16도 등 12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는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고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